정문. 덕수궁의 정문은 경복궁, 창덕궁과 같이 남쪽에 있었는데 이름은 인하문이었다. 황구단 건립을 계기로 동쪽에 있는 대안문이 정문을 대신하게 되었다. 대안문은 1906년 한양이 창대해진다는 의미를 가진 대한문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현재의 위치는 1970년 태평로 확장 공사로 원래 위치에서 서쪽으로 이동한 것이다. 대한문의 지붕은 단층인데 이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의 정문의 지붕이 중층인 것과 대비된다. 대한문 앞에서는 조선시대의 궁성문 개폐와 수의, 술라 장면을 재현하는 행사인 수문장 교대식이 매일 오전과 오후 2회 개최되는데 이는 1990년대 이래 꾸준히 행해지고 있다. 덕수궁 석조전. 석조전은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한 3년 후인 1900년에 착공하여 1910년에 준공되었다. 서양식 최초의 건물로 영국인이 설계하고 디자인한 르네상스 양식의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다. 1층은 행사를 위한 넓은 홀, 2층은 황제와 황후의 침실, 거실 등으로 사용되었다. 화재가 나면 쉽게 불타는 목재 대신에 석재를 사용한 궁궐의 정전을 짓고자 고종은 석조전 공사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준공 이전인 1907년에 강제 폐위당하여 석조전은 법궁의 정전으로 사용되지 못하였다. 일제시대 고종의 거주 공간으로 사용되다가 고종 승하 후 여러 용도로 사용되면서 원형이 많이 훼손되었다. 석조전의 동관은 2009년 복원공사를 시작하여 2014년 대한제국 역사관으로 개관하여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이황과 박물관으로 지어진 서관은 동관의 부속 건물로 사용되다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덕수궁 중화전. 중화전은 덕수궁의 정전으로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중화전의 정각 앞에는 공식 행사를 위한 공간인 월대가 있고 그 가운데 계단과 용의 문양이 새겨진 답도가 있다. 월대 앞으로는 박석이 깔린 조정이 펼쳐져 있으며 조정 대신의 지위와 위치를 알려주는 풍계석이 서 있다. 1902년 건립된 중화전은 즉조당에 이어 덕수궁의 옛 이름인 경운궁 정전의 기능을 하였다. 1904년 화재로 소실되어 중건될 때 중화전의 중층 지붕이 단층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로 인해 정각의 격식이 다소 낮아진 느낌을 준다. 중화문은 중화전을 출입하는 정문이다. 조선시대에는 중화전과 중화문을 에워싼 담장과 동서남북의 출입문이 있었으며 그 안에 행각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복원되지 않았다. 함령전. 함령전은 덕수궁의 침전으로 중화전의 동쪽에 위치한다. 정각의 이름인 함령은 모두가 평안하다는 의미이다. 대한제국이 선포된 1897년부터 고종의 침전으로 사용되었다. 1904년 발생한 화재로 소실되었으나 중건되어 1919년까지 덕수궁의 침전 역할을 하였다. 1919년 고종이 이곳에서 승하하자 고종의 빈전과 혼전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정면 9칸, 측면 4칸, 4칸의 온도를 덧댄 40칸의 정각으로 배치 구조는 경복궁의 강령전과 비슷하다. 조선 궁궐의 마지막 침전이라는 가치가 인정되어 1980년대 보물로 지정되었다. 황구단. 황구단은 둥근 모양의 제단이란 의미로 하늘의 아들인 황제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1897년
고종은 왕이 다스리는 조선의 역사를 마감하고 황제가 다스리는 황제국인 대한제국을 새로이 세웠다. 이를 선포하기 위한 장소로 황구단을 복원하고 독립적인 황제의 위용을 널리 과시하고자 했다. 일제강점기 일제는 황구단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현재 조선호텔의 전신인 경성철도호텔을 만들었다. 현재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단인 황구단은 복원되지 않았으며 덕수궁의 정문인 대한문에서 바라보면 빌딩숲 사이에 보이는 3층 팔각지붕 건물에 황궁우만이 보인다. 황궁우는 하늘신의 위패와 태조의 신의가 모셔진 곳으로 건물의 내부는 동층 구조를 하고 있다. 황궁우 옆쪽에는 돌로 만들어진 3개의 북이 있는데 이는 1902년에 고종의 즉위 40주년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올릴 때 사용하는 북을 형상화해 놓은 것인데 측면에는 탁월한 조각 기법으로 새겨진 용의 문양이 있다. 숭례문. 숭례문은 한양 도성의 정문으로 1396년 한양 도성성곽과 함께 건축되었다. 숭례문의 현판은 양녕대군의 글씨이며 도성의 사대문의 현판 가운데 유일하게 세로로 되어 있는데 이는 풍수지리설에 따라 한양 도성의 화기를 막기 위함이었다. 1908년 일제 조선통감부가 전찻길과 도로를 내면서 성문 양편의 성벽을 제거한 이래 현재까지 숭례문은 성문만 덩그러니 남아있게 되었다. 임진왜란과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훼손되지 않고 살아남았던 숭례문은 2008년 2월 방화로 인해 불에 타 무너져 내렸다. 약 5년 동안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3년 5월 복원 작업이 준공되어 현재에 이른다. 숭례문 뒤편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남대문 시장이, 앞쪽으로는 서울역이 위치하며 인근에는 남산 성곽을 따라 조성된 남산 산책로와 남산타워가 있다. 이러한 지리적인 여건으로 숭례문을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남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은 조선 초기인 태종 때 조정이 관리하는 시전의 형태로 시작되어 6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재래시장이다. 임진왜란 이후 광해군 주기년인 1608년에 선해청이 남대문 안쪽에 세워지면서 시장이 형성되었다. 선해청은 대동미의 출납을 관장하는 규모가 큰 기관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곡물, 포목 등을 팔거나 지방의 특산물을 교환하는 장소가 자연스럽게 자리잡게 된 것이다. 1897년 최초의 근대적 상설시장으로 상거래의 기틀을 잡기 시작했으며 남대문 시장은 점포 수만 해도 1만 개 이상이다. 주요 품목으로는 의류, 그릇 등이 있으며 관광객이 즐겨 찾는 인삼, 수공예품 등 선물용품 등이 있다. 먹거리로는 남대문 시장의 대표 메뉴인 갈치백반 골목이 있으며 비빔밥, 칼국수, 시장골목 중간에 즐비한 노점의 군것질 메뉴 등도 인기가 많다. 안중근 기념관. 안중근 기념관은 일제 식민지배의 상징이었던 남산 중턱의 조선 신궁터에 위치한다. 기념관 앞에는 단지 동맹을 상징하는 12개의 유리기둥을 묶은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기념관에서는 출생부터 순국에 이르기까지 안중근 의사의 전 생애를 살펴볼 수 있는데 보물로 지정된 유무, 안의사의 조상화와 기타 관련 사진, 건국 공로 훈장과 서한, 공판 당시 신문 보도 내용 등 귀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1879년 탄생하여 1910년 순국한 안중근 의사는 1905년 울산응약의 충격을 받고 삼흥학교
도니학교 등을 설립 및 운영하며 인재 양성에 힘썼다. 1907년부터는 연해주에서 의병운동에 참가하여 활발한 활동을 벌이다가 1909년 동지 11명과 손가락을 끊어 동의단체회를 결성하였다. 그해 10월 하얼빈역에 도착한 이토 히로부미 일행을 사살하고 현장에서 러시아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이후 일본에 넘겨져 중국 리순 형무소에 수감되었고 1910년 3월 사형당하였다. 옥중에서 동양평화론을 집필하는 한편 많은 유목을 남겼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고 1970년 현재 자리에 안중근 기념관이 건립되었다. 정동길. 정동길은 서울 도심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잘 알려져 있다. 구한말에는 러시아, 미국, 독일, 영국 등 서구 열강의 영사관들이 모여있던 외교 중심의 공간이며 아간 파천의 현장인 러시아 공사관터, 을사능약의 현장인 증명전 등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또한 정동길에서는 근대의 대표적인 교육, 종교, 문화시설도 찾아볼 수 있다.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국내 최초의 근대 학교인 배제학당과 국내 여성교육의 시초인 이하여고, 한국 최초의 개신교 건물인 정동교회와 문화공간 정동극장 등이 대표적인 건물이다. 경교장에서 도로를 건너면 이어지는 독수궁 돌담길은 주말에는 버스킹 등 거리 공연과 시립미술관 관람 등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어 연인과 친구, 가족 단위의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관광 명소로 인기가 높다.